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여기가 처분청이 돼요. 국세청 본청은 처분청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그 서면 통지가 과세 예고 통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1, 2, 3호가 있죠? 한번 볼게요. 외우는 거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던 법적 성질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옆에 페이지 써놓으세요. 1-136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법적 성질. 과세처분의 사전 통지다. 과세처분의 사전 통지. 그러니까 1호가 뭐냐면 세무서 지방청에 대한 감사가 있었던 거, 업무 감사. 그 결과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게 된 거예요. 2호가 뭐냐면요.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 대상자 외자에게 과세자료, 현지 확인조사 이런 걸 실무에서 파생조사라고 하거든요. A 업체 털다가 B도 가는 거예요. B도. 이해하시겠죠? 그럼 A 업체 조사해서 A한테 부과하는 게 아니라 B한테 부과하는 거예요. B한테. 3호는요. 납세 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이다. 다만 이게 이제 예전 대법원 판례 때문에 바뀐 건데 감사원도 감사를 하거든요. 업무 감사. 감사원도. 그럼 감사원이 업무 감사하다가 지적한 거예요. 의미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세무서가 고지하겠죠. 근데 이게 사건이 있었던 거야. 감사원이 지적해서 고지했는데 과세전 적부심사 안 받아줬어. 왜냐면 그 당시 국세청 내부 규정에 따르면 안 받아주게 돼 있어. 과세 전 적부심사를. 감사원 고지에 따르면. 감사원이 업무 감사. 왜냐면 감사원이란 데 여러분들 어떤 데인 줄 대충 알죠? 잘 몰라요? 국가기관을 감사하는 거야. 국세청이 제일 무서운 데가 감사원이야. 감사원. 인생의 가불병정을 내가 느낄 때가 있어요. 이런 얘기는 요즘 하면 안 된다고 근데 가불병정 어쨌든. 옛날에 세무조사 했었거든요. 제가 잘 디펜스 했어요. 그래서 세금 안 나오는 걸로 결정됐어요. 근데 아직도 기억나네요. 감사원에서요. 어떤 공무원분 여자분이 젊은 분이 있어요. 27살 있어요. 당시에 27살 분. 그분이 7급 공무원인데 세무서장하고 맞닿아 있어요. 세무서장이 4급이거든요. 근데 감사원은 맞닿아 있대요. 거의. 그렇잖아요. 그래서 공무원 중에 감사직이라고 있어. 거기에 들어가면 되는 거야. 선생님 이런 식이에요. 이거 잘못됐잖아요. 서장님 화가 여기까지 올라오겠죠? 제가 뭔데 막 이렇게 돼요. 하지만 엄청 혼나요. 그래서 보통 서장님하고 직접 얘기 안 하는데 이제 과장님들하고 과장님 5급인데 이제 감사원에서 막 뭐라고 쫀다고요. 그럼 말을 안 들으면 뭐 일을 있다고 그래요. 막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장님이 다시 과장님 쫀 거죠. 과장님이 나한테 전해서 네가 그때 서류를 제대로 했어야지 지금 내가 안 쪼이지. 다시 가져와 그러더라고요. 27살의 감사원 분이고요. 서장님이고요. 과장님이고요. 원재훈이에요. 인생이 이래요. 인생이. 저기 모래바람에 나비 효과로 그냥 펄럭이기만 했는데 저는 진짜 밑바닥에서 기어다니면서 진짜 했어요. 진짜 너무 힘들어요. 너무. 감사원이 너무 무서운 곳이에요. 거기서 지적질을 한 거예요. 과세하라고. 그럼 거기다 대고 국세청에서 과세전 적부심사를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감사원이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다시 받아준다는 거죠. 그럼 감사원이 또 와가지고 일을 이따구로 하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국세청 내부 규정으로 안 받아줬어요. 법원에 갔어요. 법원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판사님들은. 그게 뭔데? 뭐 이런 거죠. 그게 뭔데? 감사원 뭔데? 이런 거야. 니들끼리 하는 거 아니야. 그게 법에 과세전 적부심사의 예외 사유가 있잖아요. 그거에 없는데 왜 그랬어? 당연 무효 처분을 받아요. 그래서 법에 넣은 거예요. 감사원법에 따른 뭐래요? 시정 요구에 따라서 시정 요구 전에 과세 처분 대상자가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소명 안내받는 경우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죠. 감사원법에 따라 하는 거는 과세 예고 통지 할 필요가 없는 거야. 법에. 이해하시겠죠? 근데 법은 과세 예고 통지나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은 사람만 과세전 적부심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필요가 없어진 거지. 감사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힘든 거죠. 감사원. 피곤해요. 어쨌든 이렇게 되면은 다 끝나는 거예요. 지우겠어요. 자, 다시 가볼게요. 2항 가보겠습니다. 2항. 그래서 감사원에 고지하면 예외 조항이 있다. 그냥 참고만 하시면 돼요. 2항을 가보니까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불가정력이에요. 이것도 30일 안에 반드시 통지를 한 세무서장 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대하여 심사, 과세전 적부심사라고 하고요. 이걸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청장님의 해석을 바꿔야 돼요.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면 혹은 금액이 크면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도 있어요. 의미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1호, 2호 이게 과세전 적부심사와 관련된 통지라고 보시면 돼요. 세무조사 결과 통지나 과세 예고 통지. 그런데 모든 경우에 과세전 적부심사를 받아주지는 않아요. 예외 사유가 있어요. 1호부터 4호까지. 별표. 암기하시는 거예요. 왜 암기해야 되냐면요. 열거 규정이에요. 열거. 딱 여기에 들어와야 돼요. 이 네 가지 사유가 아니면 안 받아주는 거예요. 네 가지 사유가 있을 때만 과세전 적부심사가 배제되는 거예요. 네 가지 사유가 있을 때만 과세관청 과세예고 통지 이런 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곧바로 처분해도 되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사유가 있으면 곧바로 처분해도 되는 거예요. 그냥.